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핀테크 현황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서라고 해서 분석 보고서를 써봤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큰 화두가 되었던 핀테크에 집중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이제 핀테크의 이해에서부터 시장 현황하고 서비스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정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동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환불,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계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핀테크는 이미 우리 생활 안에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핀테크가 금융산업에 미칠 파장에 관련해서 제 기사를 하나 인용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2월에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조만간 은행이 필요치 않게 된다라는 이 기사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빠른 성장으로 기존 은행 지점 창구에 갈 필요성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핀테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신조어로 IT 기술 기반의 각종 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글로벌 IT 기업들의 폭넓은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기술과 송금, 결제, 자산관리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금융 서비스를 의미하며 모바일 정보기술 환경과 결합해서 금융거래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핀테크의 사업 영역은 지급결제, 펀딩, 대출, 자산관리, 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인터넷 은행 등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간편결제 서비스로 대표되는 지급결제 카테고리가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미국 등 기술산도 국가에서는 오히려 지불결제는 예전에 한번 이렇게 진압하고 빅데이터를 연계해서 활용하는 나머지 펀딩부터 인터넷 은행까지의 분야가 좀 더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핀테크가 기존의 서비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의 금융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오프라인 서비스와 PC,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지정한 제한적인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하지만 핀테크의 구조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핀테크 사이에 새로운 오픈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핀테크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를 이어주게 됩니다. 즉, 기존 시스템의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만들어내고 금융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 서비스를 창출 및 확장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금융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핀테크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요인을 4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미 소비자들이 IT 기술 발전을 통한 모바일 소비 및 거래를 진행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빠른 기술 혁신 속도입니다.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핀테크 융합 기술이 발달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 금융시장의 성장 한계를 들 수 있습니다. 기존 금융시장의 구조상 오프라인의 이용, 아까 보셨던 은행,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서비스가 기존 제공되고 있는 매체, 통장, 카드 등의 기존 매체의 활용을 상정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구조를 크게 뒤엎는 것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핀테크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은 크게는 PC, 작게는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기존 은행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혜택을 간편하게 누릴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글로벌 IT 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연스레 모바일 금융시장에 진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요즘 스마트폰의 성능 및 특장점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타 제품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갤럭시 대표 스마트폰과 비슷한 스펙의 중국산 스마트폰이 3분의 1 값으로 전 세계에 판매되는 것이 현실이고요. 결국 동일한 스펙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인 모바일 금융시장에 앞다퉈 진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핀테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관련 수치로 나타내게 되는데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모바일 전자결제 시장 기준으로 글로벌 핀테크의 시장 규모는 매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을 상상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세계적인 신성장의 중요 요소로 핀테크가 부상하자 국내 업체도 앞다퉈 각 부분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의 업체 수는 15년도 5월 44개에서 같은 해 11월 360개로 무려 700%나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의 경우 결제 및 송금 그리고 이제 진행하게 될 인터넷 전문은행에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조금 다른 상황으로 앞다퉈 자본을 투자하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최대의 핀테크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시장 확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을 필두로 한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투자가 집중되고 있고 세계 최대 금융가 뉴욕의 투자 확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의 금융강국 영국의 경우에는 핀테크를 국가 중점 육성 사업으로 지정하고 글로벌 금융센터, 대형 은행 중심으로 산업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 중국에서는 모바일 및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면서 알리바바 등 글로벌 거대 기업 이커머스 업체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선도 중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서비스고요. 국내 시장 실적 순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가장 핫한 간편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제한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인데 같은 오프라인 서비스지만 페이코와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페이코는 팀원이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반면 삼성페이는 기존 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 어디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시작 4개월 만에 1,000만 건의 결제, 2,500억 원의 거래액을 달성시키면서 간편 결제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가맹점을 확대할 경우 파급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삼성페이 서비스의 경우에는 아래 지금 왼쪽에 루프페이 인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애플의 케이스 액세서리 형식으로 장착해서 사용하는 루프페이라는 업체를 인수해서 갤럭시 S6 이후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확장된 겁니다. 최근에는 ATM 출금도 지원을 하기 시작하고 전자결제 카드의 형태에 가장 잘 부합하도록 구현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잘 구현된 탓에 기존 화폐 지급 방식인 실물 카드 현금과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의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국내 서비스 실적 2위인 네이버페이입니다. 네이버 쇼핑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장에 진출했으며 기활성화된 플랫폼과의 연계 시너지가 가장 강한 서비스입니다. 삼성페이는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과 상반되게 온라인 및 모바일 먼저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되는 체크카드를 금융사와 연계 및 발행하는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의 성장과 더불어 성장할 것으로 보이나 쇼핑의 뚜렷한 연계 서비스가 없는 것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적은 가맹점을 가지고 있지만 인지도는 앞에 서비스에 뒤처지지 않는 카카오페이입니다. 한국 메신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톡 기반의 구매력이 큰 여성 사용층을 두텁게 확보한 것이 강점으로 보여지고요. 가맹점 수에 비해 결제 건수가 높은 편이어서 의외의 선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O2O 서비스, 즉 온라인 투 오프라인 서비스의 생활 밀착형 연계가 강점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페이와 마찬가지로 제휴를 통해 체크카드를 연계하고 있고 하지만 가맹점 절대수가 부족한 점이 단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국내 핀테크 서비스는 실적 순으로 나열을 해도 1위부터 3위까지 전부 지급 결제 솔루션으로 나타났는데 해외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잘 알려진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같은 지급 결제 서비스보다는 핀테크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어펌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공개 데이터를 활용해서 몇 초 만에 신용도를 평가하고 그것으로 적정 수수료를 부과해 그 신용만으로 신용 결제를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빌가드는 예측 및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5천구나 과다 인출을 방지하고 개인 금융관리,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고요. 온덱은 100% 온라인 기반 대출 서비스입니다.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10분 내에 검토가 끝나고 이 길에 바로 지정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슈왑 은행은 원래 오프라인 은행이 인터넷 은행으로 진출한 경우인데 빅데이터 기반 성향 분석을 통해서 실시간 자산 관리를 진행하고 인터넷 기반이기 때문에 수수료 및 상담료를 모두 무료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 대비 글로벌 시장은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점으로 하고 성장 경로가 비교적 예측 가능한 지불결제 솔루션에 대한 중점 투자보다는 빅데이터, 소셜 데이터 등 대안적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응용, 알고리즘 금융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와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성공 시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가 국내에는 규제에 의해서 얽매인 동안 해외는 이미 상당한 진척을 보여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설립된 어펌의 경우에도 12년도에 설립이 돼서 4년이 넘게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내 금융당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 규정 및 규제를 수정하는 방안으로 정부 정책이 진행 중이어서 핀테크 관련 산업에 대해 다각도로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이 자료는 2016년도 핀테크 지원센터의 성과보고 자료입니다. 보시면 핀테크 산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사전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하나경제연구소의 2016년 금융산업 전망입니다. 각종 제도의 시행을 통해서 규제를 허물고 있으며 마지막에 보여지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본인가가 처리가 돼서 KT에서 주도하는 K뱅크, 카카오가 주도하는 카카오은행 등 23년 만에 기존 은행을 벗어난 새로운 은행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다수의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도 은행과 제휴하거나 투자를 받아서 자체적인 금융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가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금융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기사 제목을 다시 한번 인용하려 합니다. 핀테크 산업의 미래는 전통적인 화폐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며 이를 통해 현금 없는 사회, 범세계적 결제 시스템의 등장이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몸속에 칩을 삽입하여 형태는 없되 기능으로 동작하는 바이오 화폐로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로 금융 생태계의 변화를 주시하고 시장 변화에 맞춘 결제 시스템을 선별해서 선택하면 될 듯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편 결제는 페이나우만 활용하고 있는데 관리상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구매자에게 다양한 간편 결제 옵션을 주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듯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두각을 나타내는 혹은 제휴하였을 때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1월 12일 날 한국은행이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급결제 비전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5년 내에 동전을 볼 수 없는 사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